뭐 8월까지 어떤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예.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으니까 지난주까지 해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다만 뭐 그 고용지표나 이런 게 어,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뜻이 이제 그 부진한 거죠? 금리에 대한 부분. 근데 지금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금리가 역전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뭐 그림을 그리면 단기 금리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올라왔죠. 올라왔고 장기 금리가 이렇게 내려왔다기보다는 올라왔는데 이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역전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얘를 안 내리면 얘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장단기 금리 역전을 해소하려면.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안 내려온다는 신호면 얘가 올라와야 되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올라와야 되는 이런 흐름이 지금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뭐 6월이나 뭐 이렇게 단기를 내린다 치면 지금 봐서는 조금이라도 이제 그 좁히려면 요게 문제가 이제 되지 않나.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가 이제 오르다가 만 이유가 그리고 장기 금리가 이렇게 올라온 특히 그 쉽게 빠지기 어려운 구간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논란도 뭐 많더라고요. 지금 저번에도 보셨지만 뭐 이렇게 그 매니저들은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금리가 밀리는 쪽,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오르는 쪽에 베팅이 들어가기 시작하던데 실제 그 모습이 나오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일단 이게 계속 그 시장에는 영향을 줄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이게 다죠 아마. 그러니까 어, 그게 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장기 금리가 이렇게 안 내려오더라. 어, 그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호재에 우리가 반응을 했지만, 그래서 그 앞에는 움직였지만, 그 마지막 날 그까지 안 움직였고, 또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 파업 때문에 그 5만 4천 명인가를 저기 옐로우 뭐 그 잘랐다면서요. 그 파업한다 뭐 잘라 하여튼 그 사람들을 자르는 바람에 그 숫자가 음, 이렇게 낮게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 좀, 그래요? 네. 그래서 5만 4천 아유, 명이 이제 아웃되는 바람에 네, 그것도 아유, 영향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음, 그것까지도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고, 오늘 그 할 내용 지금 보면 8월 8월에 예, 보시면은 뭐 섹터별로 전체적으로 JP모건의 자료에 따르면은 다 이렇게 풀백 뒤로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가장 안 좋았던 쪽이 이제 이머징이죠. MSCI 이머징이 가장 안 좋았죠. 중국 탓이 제일 클 것 같아요. 한국 음, 시장은 뭐 그래도 선방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제일 크고 어, 가장 양호하게 움직였던 게 커머디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에, 그 YTD 기준으로는 계속 커머디티가 마이너스였는데 8월 들어서부터 완전히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9월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많죠. 그래서 네, 뭐 어디에다가 잣대를 대냐에 따라서 이렇게 안 좋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뭐 S&P 500이 10% 이상 수익률이 났을 때 8월이 안 좋으면 9월은 대부분 좋았다. 그러니까 이 잣대를 이제 대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전체 잣대를 대면 이렇게 안 좋았고 뭐 특정 조건을 대면 좋았어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S&P 500이 아, 그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베어 마켓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 벗어나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오래 걸린 기간이잖아요. 네, 165일 만에 이제 벗어났는데 이때 그 앞에 보시면 뭐 리세션이 그 오버랩 되기든 않든 향후 12개월은 뭐 수익률이 좋았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전부 이제 그러니까 잣대를 대기 나름이거든요. 네, 음, 일단 평균적으로 이제 뭐 수익률이 높게 나오긴 했어요. 그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뭐 이런 걸 갖다 대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100% 믿긴 좀 어렵다. 왜냐하면 향후에 이제 에너지 이야기를 지금 할 텐데 에너지 섹터가 심상치 않긴 해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에너지 그 WTI가 지금 보시면은 이런 흐름을 보이고 지금 올라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상단이 뭐 여기까지 하더라도 지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올라와서 이 전고점을 다 뚫고 올라와서 이제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차트상도 그렇고 그다음 지금 에너지 주식하고 WTI 그 유가랑 비교하면 이게 같이 움직이다가 22년 그 22년 후반부터 해서 어떻게 움직였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주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XLE ETF는 올라와 있는데 유지를 했는데 유가는 떨어졌다 올라오거든요. 이 갭이 지금 상당히 45% 정도 나옵니다. 네, 이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올라올 수 있다. 즉 이렇게 되면 얘가 올라오면 뭐 주가는 상관없지만 얘가 올라오면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그다음 이 그림은 뭐냐면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시추공 유가를 시총하는 그 카운트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셰일 쪽이나 뭐 월센 이런 쪽이 이렇게 처음에는 그 양이 이렇게 한 번 하면은 계속 다 뽑아 쓰고 나니까 양이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금의 수요, 뭐 중국이 아무리 안 좋아도 지금의 수요를 뭐 충족하려면 하기에는 이제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려면 사우디나 이게 해야 되는데 전에 뭐 그 브레이킹 뉴스를 떴지만 지금 한 달에 또 100만 배럴 또 줄인다고 했거든요. 100만 네. 배럴? 네. 그래서 지금 얘들이 안 풀면 그 받쳐줄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 지금 그 공급 부족 방지를 하려면 그래서 이 앞전에는 뭐 아시겠지만 미국이 그냥 쉐일을 파서 그냥 사우디가 뭐 힘도 못 쓰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또 파도 이제 팔 게 없는 거죠. 좀 많이 줄어갖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키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해양 시추가 많이 늘었어요. 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해양에서 뽑아내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많이 비쌌죠. 그게 예, 예, 100달러가 예. 뭐 130 뭐 이랬다는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지금 60에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럴당 60달러만 넘으면 채산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장비, 특히 이제 그 시추하는 데 필요한 장비 대여해주는 그런 장비 업체들이 많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이 업스트림에 누적으로 약 4.9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예, 지금의 수요를 잡으려면. 그러니까 뭐 뜬금없 갑자기 뭐 태양광이나 뭐 이런 게 되는 리가 없잖아요.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에너지원이 뭐 원자력을 또 급하게 늘리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에너지원으로서의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지금 유가가 지금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급등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100달러의 그 오일 옵션 트레이더가 지금 많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12만 3천 개가 누적으로 이제 100달러에다가 옵션에 이제 걸쳐 있는 건데요. 지금 그 오일 시장 자체가 가격 급등에 상당히 취약한 수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상태냐 뭐 금리 상승 부분, 투자 부족 부분 뭐 이런 게 많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 급등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여기 뭐
트라피굴라라는 데서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까 이게 시추궁이 이렇게 줄었듯이 과소 투자가 이어졌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좀 가격 급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것은 뭐냐면, 그 다음은, 그래서 유가가 움직인다는 거고, 요거는, 피델리티에서 지금 2014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업 부채의 연장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리세션이 될 수도 있다는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요것도 근데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좀 보고 지나가면 될 것 같고, 다음은 뭐 S&P 500 요건 그림은 다 봤으니까 그냥 짧게 넘어가면 뭐 약간 비싸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평균보다 비싸다는 내용이고, 탑 10도 그렇다는데, 그러면은 S&P 500의 그 12개월 포워드 PE가 지금 요 상태 이렇게 약간 빠지긴 했죠, 그죠? 빠지긴 했지만 10년물 그 실질 그 수익률이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빠짐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금리 대비,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요거는 이제 그 수익 금리가 올라서 가격이 빠졌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 하락분보다 이제 10년물 실제 수익률이 이렇게 2%까지 올 정도로 급격하게 뭐 수익률로는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금리 대비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매력도가 이제 현재 상황에서 많이 이제 떨어진 상황이고, 다만 이제 뭐 여기 은행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예금 인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거든요. 지금 8,600억 달러인가가 이렇게 쭉 빠졌죠, 지금. 당연히 이제 은행 놔두면 이자가 거의 적으니까 네. 지금 이 이자가 이자를 쫓아서 간 거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결국에는 이제 그 EPS 실적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되려면 아마 4분기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뭐 좀 일단은 4분기? 보고 예. 뭐 그래야 EPS 올라오는 게 눈에 좀 띄어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런 게 좀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은 반도체인데 제가 이거 낸드랑 저기 뭐죠? 저기 메모리 빼고 이제 이렇게 정리한 건데, 점수를 주는데, 일단 뭐 전체적인 점수의 그 1등은 ASML이 점수가 제일 높아요. 그다음 뭐 성장 스코어든, 이렇게 성장 스코어, 그다음에 퀄리티 스코어, 이게 이제 가장 높고요. 대신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니까 좀 낮고, 그 다음은 네덜란드 기업은 요건 이제 네덜란드에 상장됐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미국 기업으로는 이제 램 리서치가 그 다음 점수. 일단 점수가 좀 괜찮게 나오는, 성장보다는 이제 퀄리티 스코어가 좀 많이 높은 주식이죠. KL 코퍼레이션도 괜찮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엔비디아는 내년에 가야 아마 이것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밸류에이션 이게 낮아지면, 그러니까 여긴 포워드를 반영 안 하니까 좀 낮아졌는데, 이런 반도체 섹터 내에, 이런 성장과 퀄리티 쪽, 그러니까 이걸 잘 조합해서, 한번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종목들 보시면, 성장과 퀄리티 스코어가 높아요. 대신에 밸류에이션이 점수가 낮은 거는 대부분 이제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높게 받고 있는 거죠, 현재. 네. 대부분 아마 이렇게 좀 밸류에이션 점수가 낮아요. 다만 그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그 반도체 보면 성장은 떨어지고, 여기 이제 그 대신 밸류에이션 스코어를 높은 퀄컴 같은 게 반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에 좀 포커스를 더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여기, 예, 그로스랑 퀄리티 스코어. 그러니까 뭐, 즉, AI가 이제 좀 동반돼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원래, 양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성도 갖춘 그런 기업들 쪽으로 좀 반도체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기 보시면 근데 이제 마벨은 좀 점수가 너무 낮더라고요. 마벨은요? 예.
성장만 좀 있고요. 나머지 점수는 이제 꽝인 그런 흐름이라 음, 의외로 점수가 낮다 이렇게 좀. AMD도 그렇고요. AMD는 이제 성장은 높은데 퀄리티나 이런 나머지 점수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그다음 이제 그래서 엔비디아를 뭐 이렇게 쭉 놓고 봤더니 일단 그 평균 그러니까 평균 그 목표가가 지금 평균이 634.31 이렇게 좀 600달러가 넘게 올리면서 평균 되니까 634달러 정도 되고요. 뭐 다들 아시는 어, 이제 최고는 이제 1100이고 최저는 439입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 최저랑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죠, 그죠? 네. 현재 가격이. 그러니까, 그래서 예. 네, 상당히 뭐 아니,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마존 오늘 별로긴 한데 그 아마존에 대한 어떤 그 패턴, 소위 말하는 그 프리캐시 플로우가 올라오는 그, 그 자본적 지출이 있고 나서 향후 몇 년 동안은 프리스캡 잉여현금을 프리캐시 플로우가 올라오면서 좋았다 주가가. 그러니까 음, 향후 몇 년간은 흐름이 괜찮을 거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그 뭐 AI와 관련된 그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다른 건 아니고 이 소위 말하는 AI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좀 이런 쪽, 그러니까 쉬운 쪽은 뭐 광고, 뭐 웹서치 이런 쪽 문제 여기에서 이제 뭐 롱테일이니까 요 끝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 새로 예. 말한 배틀 툴스라고 하는 요 부분으로 가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그 잠재력을 이제 그 생성형 AI 쪽이 들어오면서 이제 늘려놨는데 결국 이제 뭐냐면 거기에 대한 수혜를 팔란티어나 먼데이닷컴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소위 말하는 그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그런 쪽이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팔란티어는 뭐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먼데이닷컴 같은 경우는 이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협업을 어,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요. 스노우는 뭐 그 팔란티어 설명할 때도 말했지만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니까 그냥 이렇게 설치만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음, 그 다음에 팔란티어 관련해서 하나 더 이야기해주면 어, 이런 그 유럽의 이제 그 각국의 정부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독일에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독일 말이잖아요. 음, 독일, 그 독일 말이라 뭐 제가 아까 그 번역해서 읽어본 뭐 봤는데 어쨌든 이 내용이 뭐냐면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자기들의 그 데이터. 근데 음, 결국에는 뭐 사용할 것 같은 뭐 그런 모습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 독일, 영국, 뭐 유럽의 이제 각국의 이 이런 그 정부 기관의 효율성을 위해서 계속 도입을 하고 있는데 어, 뭐랄까요? 영국도 그렇고 팔란티어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처음에 그냥 무료로 서버라고 그러니까 줬더라고요. 음, 예, 처음에 그냥 서버라고 주고 그리고 나서 좋으니까 이게 예, 이제 그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수순이 뭐냐면 어떤 그 민간 이렇게 국가의 어떤 데이터 이런 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약간 정부가 막혀서 좀 또 딜레이 시키고 뭐 이런 게 좀 많은 그런 상황이라 이런 게 이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결국에는 하더라고요. 음, 방법이 없어서. 그게 뭐 그러면은 데이터를 밖으로 못 빼가게 하는 뭐 그런 걸로 해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긴 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암 이야기했는데 네, 암이 이제 그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 ARM이 정확하게 뭐 어떤 회사인지는 에,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CPU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 소위 말하는 이 명령 어세트 아키텍처, ISA라는 거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이걸 제공하는데, 뭐, 대부분 모바일 CPU에 제일 많이 쓰이죠. 그죠? 이게 예, 거의 모바일 99%, 쪽에, 예, 예. 이게 99%거든요. 모바일 쪽에만? 네, 모바일만 99%, 어, 99%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그 다음 높은 게 IoT예요. 예, 어, IoT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넘어가고, 여기 ISA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이게 하드웨어하고 이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돌리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거거든요, 여기가. 이거를 만들어낼 어, 수 있는, 이 툴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뭐 툴만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얘네의 강점은, 이 그러면 이걸 자체적으로 설계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CPU 설계가 복잡해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현재 이걸 설계하는 그게, 아, ARM V8이라는 그 프로세서가 포함된 칩 요거 툴인데요. 네. 요게 지금 이 툴을 만드는 데만 1,000만 시간 걸렸대요. 투자. 1,000만 시간이요? 네, 1,000만 시간을 어우, 투자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V9은 현재 3,000만 시간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한대요. 그러니까, 음, 돈 주고 쓰는 게 좀 더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거죠. 음, 그래서, 암이 있는 거고, 근데 암의 구조는, 돈을 버는 구조는 로열티하고 라이센스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제 어, 벌어들이는 건데, 고객이 그러니까 선불로 줘야 돼요. 선불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면 암의 IP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그걸 사용해서 이제 설계를 해요. 그래서 칩 개발을 성공하면 이 출하되는 칩 양에 따라서 로열티를 받습니다. 두 번 받죠, 어, 두 번. 그죠? 그러니까 예, 칩까지 다 개발되면 두 개를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열티 같은 경우는 뭐 일정 비율 또는 단위당 뭐 이렇게 고정으로 받는데, 이 암 매출의 60% 이상이 이제 로열티고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칩 많이 팔릴수록 제일 많은 게 뭐 아까 좀 전에 보셨다시피 그, 그 모바일에 들어가는 족족 거기에 이제 돈을 받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뭐 그런 부분이고, 다음은 그 스마트폰 하고 가전제품이, 이 비중이 높은데 여기에 이제 로열티의 50% 이상, 이 최종 시장에서 발생해요. 음, 다만, 그래서 최근에 이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특정 디자인 한 번만 이렇게 구매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기가 좀 뭐 약간 그런지, 이 연간 요금으로, 연간 요금제를 써갖고요. 구독 번들로 이제 고객을 전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 이게 이제 고객을 묶어 두려고 하는 거죠. 요건 한 번 이렇게 내는 거였지만, 이 라이센스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플렉스블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플렉스블이 있고, 이게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요게 지금 16명, 4개 기업에서 20개업. 보통은 거대 기업이에요. 대부분 큰 음, 기업들, 퀄컴 같은 데나 뭐, 큰 기업들이 이 토탈로 그냥 돈을 다 내고, 그냥 최신 버전까지 다 쓰는 거예요. 어, 최신 소프트웨어 다 쓰고, 요거는 구형을 쓰다가, 구형은 그냥 막 쓰고, 그, 최신 버전을 쓰려면 따로 이제 그때마다 돈을 내거나, 이런 어, 식으로 이제 좀 돈을 뭐, 한 번 한 번 받는 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바꾸고 있다. 다만 이 AI가 어떤 뭐 암과 연결된 부분에 아직 동력은 못 찾겠어요. 왜냐하면 이 범용 CPU잖아요. 이게 암 설계하는 게 대부분. 네,
그게 가장 크고, 그래서, 얘네들도, 제가 이 글 자체가, 어, AI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사 제품 기반 칩에서 당사 프로세스의 중요성이 낮아져, 고객에 대한 가치가 약화되고 당사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AI와 관련된 쪽의 어떤 그 일들은 대부분 그 GPU가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다만 이제 뭐 아까도 말했지만 ARM은 IoT 이걸 주목하고 있는데 IoT는 아시겠지만 그 거기에 들어가는 그 뭐 칩이 하나씩 CPU가 하나 내지 두 개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첨단 칩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사물 인터넷 그 끝단에 붙여주는 거니까 네. 데이터만 수집하고 어떤 센서에 그 관련된 그런 것만 처리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칩도 되게 싸고 기술 자체도 이제 되게 뒤처진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고부가 비즈니스가 아닌 그런 영역이긴 해요. 그렇게 보시면 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 로열티가 보시면 소위 말하는 어드밴스드 세미컨덕터 그 고급 그 반도체 하고는 여기 벌어들이는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런칭해서 2019년부터 해서 요 비중이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최신 그게 네, 예. 전부 과거에 그 만들어 놨던 그거에서 돈을 다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음, 되고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왜 그 소프트뱅크가 암을 인수했을까? 예, 왜, 손 마사요시의 비전은 그때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AI가 될 건 알았는데 이분의 그 손정희 회장은 소위 말하는 사물 인터넷에서 막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이 칩과 이 센서 이게 AI가 막 돌려가지고 음, 어떤 그 역할을 할 걸로 봤던 거예요. 어,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암의 IP가 다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그 AI가 그런 식으로 안 됐죠. 생성형 AI 쪽으로 먼저 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의 방식의 접근이 잘못돼가지고, 어, 잘못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 성장 동력은 지금 보시면 이제 데이터 센터 CPU, 이제 그 각, 자체적인 CPU를 만들어 범용이 아닌 뭐 그 클라우드 쪽에서 암 기반의 CPU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엔비디아도 그 그레이스 호퍼라는 거를 할 때 그 그레이스가 그 CPU니까 그 그런 그 CPU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각자 그 저기 어디죠? AWS는 뭐 진작에 그렇게 해왔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이 부분이 그래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음, 다음은 그 컨텐츠 그로스인데 이게 뭐냐면 이 다들 그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그 싱글 스레드라고 해서 싱글 코어로 그 CPU가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게 더 이상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누웠잖아요. 무어의 법칙이 이제 적용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숫자를 늘린 거예요. 코어를. 그러니까 코어를 늘리니까 얘가 기울어진 게 전체적인 그 트랜지스터의 그건 늘어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보충해 준 거죠. 코어를 늘려서. 그래서 그런데 이걸 왜 설명하냐면 그 암의 그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면 어떤 특히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그 클라우드에 있는 프로세스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면 자기들의 특정 프로세서를 특정 코어에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하나의 코어를 분할해서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언어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그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는 그걸 자원을 그냥 무작위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지정해서 쓸 수 있다. 그다음 또 음, 하나는 어, 현재는 칩에다가 그 아까 로열티를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칩당. 근데 지금 얘네들이
비싼 디바이스에는 더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 폰에도 모바일에도 비싼 폰이 있고 싼 폰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에 따라 그렇게 받겠다 이거죠. 그렇게 지금 전환하려고 하는데 퀄컴은 이걸 성공을 했어요. 수많은 음, 법정 싸움에서 이겨가면서 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법정 소송이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퀄컴이. 그런 식으로 음, 돈 받아내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게 있고 문제점은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암 차이나가 있어요. 그 여기에 매출이 20몇 프로잖아요. 지분 관계도 이상하고 뭐 하여튼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고 그다음에 리스크 V 그 리스크 5 이 RSIC V 여기와 경쟁해야 돼. 여기는 거의 오픈 소스잖아요. 공짜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얘를 키워서. 그러니까 암 기반을 자꾸 제재를 하니까 얘를 써서 뭔가 자꾸 만들어내요. 여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음, 또 하나는 퀄컴에 소송이 있어요. 또 퀄컴이 얘들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뭐 어디 기업 인수하는데 거기에 가지고 그 미리 그 지급한 뭐 로열티인가 뭐 그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퀄컴이 이 소송한 게 있고요.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아까 52였나요? 520억 달러? 예, 예. 그러니까 520이면 이게 이제 약 10억 주 이상 되니까 요거 하면은 그럼 552조 그죠? 네. 52달러가 되잖아요. 그럼 IPO 50달러, 예. 처음 시작하면 52달러 정도에서 그 시작가가 52달러를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내년 매출 성장이 5%니까 만약에 비용 절감을 많이 해도 그럼 여기 한 60배, 60 몇 배, EPS로 치면 80배. 상당히 음, 비싼 편인데, 비싼 편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싸요. 뭐 어떻게 해도 비싸요. 어떻게 해도 비싼데, 음, 그러면은 뭐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치고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직접 비교 대상이 없긴 한데, 반도체 기업 중에 이제 퀄러티가 높은 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 그러니까 음, 이게 얘네들이 뭐, EV 에비타가 한 15에서 35 사이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지금, 844에다가, 여기에, 그러니까, 요, 오퍼레이팅 인컴이 이 844거든요. 네. 예. 요거에다가 뭐 15든 35를 곱해보면 높지 않아요. 예, 음, 지금, 이게 지금 앞서 여기가 62, 60이라고 치면 상당히 낮죠. 그죠? 그래서 음, 곱해보면은 이게 얼마 나오죠? 17에서 뭐 20 그러니까 반타작밖에 안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60% 정도 차이 날 것 같은데, 곧 이게 이 음, 중간값 뭐 20에서 25배 정도 잡아줘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음, 곱해보면은, 상당히 이제 고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고평가다. 소위 말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평균 에비타를 가지고 비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첫 IPO가 그러니까. 다만, 매출 성장이 너무 떨어져서, 고성장이면은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려움이 좀 있겠다. 얘네들도 탈출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 어, 예전에 그 엔비디아가 암 인수할 때 그때 400, 대략 400억 달러? 420억 달러 했나요? 420억 달러요? 그때가 나은 것 같은데? 네. 제 생각, 제 네. 생각에 그렇게 말씀드린 네. 겁니다. 예. 그건 전체 지분을 다 넘기는 거니까, 예, 그렇죠. 예, 소프트뱅크에서. 예, 네. 그렇죠. 하여튼,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마지막은 그냥 재미로, 음, 누가 이제, 이 보시면은, 이거는, 좋은 주식, 그러니까, 그로스, 그 성장주,
좋은 주식에 투자하는 예. 방법인데,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나서 투자를 하는데, do not overpay, 절대 비싸게 사지 말고, 세 번째,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이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쌀 때 좋은 주식 사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근데 그렇죠. 이제 이 좋은 기업 찾는 것도 이제 능력이고요. 예. 오버페이 하지만, 이 말은 쉽지만, 이 좋은 기업과, 오버페이 하지 않는 거, 이거는 음, 좀 능력이 필요하죠. 이거는 음, 인내심이고. 그래서, 그림은 쉽지만, 실제 하기에는 쉽지 않다. 첫 음. 번째부터 좋은 기업 찾는 것도, 어, 소위 말하는 보는 눈을 많이 길러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많이 어떤 글을 읽거나 뭔가를 많이 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고요.